위층에 있는 그 상황에서는 한 100m 정도 되는 아파트가 아래로 이러고 봤을 때는 한 5m도 안 돼 보이는 그 어떤 그 넓이가 그만큼 이제 그 소실점이 생기는 그 투시가 되는 그런 게 이제 일점 투시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한쪽으로 이제 직류면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든지 또 이점 투시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좀 사라져가는 어떤 그 형태들 그런 거를 이제 이점 투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기 이게 요 직류면체로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따라서 이게 또 어떤 그 직류면체만 되는 게 아니라 또 투시가 그 사람한테도 이렇게 좀 이렇게 멀어지면 작아지는 어떤 그런 투시 개념들도 다 있어요. 이런 걸 이제 한번 그림으로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그림으로 네, 계속 말로 하니까 좀 헷갈려. 이런 네 들으니까 좀 헷갈려서 일단 이제 수시에 대한 걸 한번 또 설명을 한다면 일단은 좀 이따가 이제 뭐 직류면체를 하게 되고 뭐 이러면은 이제 그때 얘기하면 안 될까? 아, 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직류면체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투시에 대한 걸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때 여기 1, 2, 3점 뭐 다. 그거 뭐 다 할 수 있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네. 직류면체 하나를 이제 이렇게 그려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직류면체라든가 이 정사각형 육면체는 육면체를 이제 한번 그려보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린다고 육면체가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대상을 가서 우리가 육면체가 없구나. 아, 네, 육면체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위에서 약간 이제 그 테이블에 얹어놓고 위에서 아래로 보는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입체감을 있게 그리게 되는데 요거를 그 어떤 투시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린다면 여기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그 이유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본다는 얘기는 제 눈높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눈높이인데 어떤 이 소실점이라 그래갖고 사라지는 어떤 한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사라지는 지점이 이제 이렇게 소실점을 해갖고 또 직류면체가 이렇게 가는. 그래서 요 정도쯤 해야겠네.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항해 가는 거.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해도 같은 물체가 같이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지나가는 요런 게 이제 소실점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이쪽에서도 한 이 정도의 이제 이렇게 소실점이 생겨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같은 라인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 위에서 하는 건 좀 그렇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가고 그래서 요 사이즈가 이제 정사각형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요 아래에 대한 걸로 이렇게 소실점이 아래로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요 직류면체의 어떤 형태를 그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네. 3점 투시.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으로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중앙에 있는 거는 이제 수직선이 맞고,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사선으로 이제 변해지는 그런 거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이 기울기에 대한 거를 이제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는 게 이제. 그래갖고 좀 더 이거보다 좀 작아지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또 이쪽으로 또. 이쪽 소실점이 이제 생기게끔, 저쪽 소실점이 생기게끔 이렇게 같이 내려가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좀 더 작아지면서 좀 더 기울기가 또 좀 더 달라지고. 예.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니까. 더. 이거는 또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떤 빌딩 같은 거에 어떤 창문을 아니 철로를 만약에 이제 그린다고 해도 철로가 이제 어느 어떤 어느 한 부분으로 쫙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철로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철로를 어떻게 그릴 건가?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그려갖고는 다 틀리게 돼 있어요. 뭐 여기가 굴이 있다 치고 이제 철로의 그 받침을 이제 그린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철로 받침을 그리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반을 나눠요. 중심을 잡아요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네 여기. 한 이쯤 이 중심에서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 이렇게 이 대각선을 그렇게 되면은 대각선 이렇게 선과 여기 요 선에서 요 반 자리에 이 대각선을 그렸을 때 요 가운데 점이 여기에서 이 중간까지의 반의 위치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반을 나눠 갖고 또 대각선을 긋게 되면 여기서도 이렇게 반을 나누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이제 만약에 대각선을 이건 대각선을 그을 게 없나? 여기서 나오는 거 같아. 요 정도쯤인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여기에서 또 반이 나눠지고 이렇게 반이 나눠지고 그러면 이제 요거와 요거의 어떤 그 다음 단계는 여긴 거고. 여기서도 또 한번 뭐든지 이 대각선으로만 하게 되면 그 중심이 돼갖고 이렇게 철로를 이제 이렇게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이렇게 더 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해서 투시가 돼서 이렇게 커서 조금씩 줄었다 이런 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 반을 또 해갖고 또 뭐 자르고 또 여기서부터 또 반을 해갖고 또 자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하면은 이제 이렇게 철로에 대한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창문이든 뭐든 이렇게 투시화돼서 공간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를 좀 하는 거라든가 요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투시가 되더라도 얘네 위치들이 이제 이렇게 이 각은 또 요 위쪽에다가 뭐 하나 그리게 되더라도 결국 이 각 속에서 다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뒤로 갈수록 또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생각보다. 그리고 또 요 한 입체를 봤을 때 여기서 보이지 않는 어떤 임의의 그 입체. 뒤쪽. 뒤쪽. 요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분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 요런 게 이제 이렇게. 요런 면까지도 이제 위치가 돼야지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입체감에 대해서 읽어갈 수가 있는. 그래서 요런 거를 한번 입체화 시켜가는 과정들. 그런 게 이제 정육면체, 육면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네. 상황에 따라서 구일 수도 있고 원기둥일 수도 있고 그게 따라서 이게 그 어떤 그 각도가 다 네.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요거는 조금만 자기가 이제 이렇게 투시를 좀 활용해 본다 좀 이렇게 복잡한 거일수록 그런 투지를 좀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웬만하면은 이제 기울기라든가 이렇게 딱 정확한 비례를 잡아갖고 기울기로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방식도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해요. 뭐 이렇게 어떤 그 복잡한 건물 그릴 때나 그런 투시가 작용이 되지만 그냥 그 일반적인 그 정물 그릴 때는 정확한 기울기와 정확한 비례를 이렇게 나눠서 그리게 되면 물론 그거 알아두는 거는 아주 좋지만 이렇게 크게 뭐 그게 어떤 좌우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상과 싸우는 거, 대상과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자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대상과 싸워서 이겨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에 대한 거, 이게 무슨 공기연구법에 대한 얘기라든가 톤에 대한 얘기, 명도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응용적인 단계로 갔을 때 이제 뭐 투시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그러면 완전 기초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어떤 대상과 싸우는 방법, 명암에 대한 방법 그런 걸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이번 시간에 중요한 과제니까. 형태예요. 네. 네. 그래갖고 뭐 지금은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요 직육면체 하나를 네. 그리는 걸로 해서 네. 완성하는 걸로 네. 해서 하는 거. 네. 일단 이렇게 여기다가 좀 아까 이제 손연습했던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뭐 좀 크게 이제 직육면체를 이제 선생님 지금 쓰시고 계신 연필은 예. 써보신 연필 중에 어떠신 것 같으세요? 쓴 연필 중에는 이제 이게 어떤 우리나라 것도 아니 독일제도 있고 뭐 이제 일본 것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요게 이제 그것도 이렇게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좀 일본의 유명한 어떤 그 연필에서 직접 이렇게 기술을 기술을 이제 받은 그런 거래 갖고 아주 그 고급스러운 힘을 가진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화방넷에서 제일 잘 팔리는 연필이어서 제가 일부러 여쭤본 거거든요. 예. 느낌이 어떠신지. 그러니까 부드럽고 이제 이렇게 어떤 옛날에 어떤 연필 안 좋은 거 같은 경우는 이 연필 안에 무슨 돌 같은 게 낀 거 같은 네네. 그런 거가 거칠거칠. 예, 전혀 없고 네. 자기가 부드럽게 이제 색감이 나오고 이렇게 선이 또 의도한 대로 또 힘있게 이제 나올 때 힘있게 나오고 뭐 톤이 풍부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4B에서 또 2B로 넘어오는 또 그런 거. 두 종류밖에 없나요? 아직? 뭐 그 아직까지는 이제 두 종류로 일단 하고 있대요. 네. 학생들이나 뭐 입시생들한테는 상관없을 것 같네요. 아주 좋죠. 이것도 이제 약간 좀 상황을 이제 약간 임의의 어떤 가상선을 생각해서 소실점 같은 걸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이제 형태를 하면 좀 더 자연스럽고 그런 거를 이제 요 직육면체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좀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너무 이걸 수평으로 해버리면 막 옆에가 넓어 보이고 뭐 이러니까 그걸 같이 맞춰서 그릴 수 있어야지 형태가 안정감 있게 이제 보이죠. 요래 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밝은 손은 내비두고 이렇게
중간 톤, 그러니까 중간면에서 중간 색감을 어느 정도 좀 쓰고. 드로잉 시의 연필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궁금합니다. 종류는 알겠는데 명암 표현 시에라고 질문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네. 이렇게 좀 연필의 어떤 심의 어떤 그 이렇게 진하기에 따라서, 진하기, 거칠기. 예, 그렇죠. 예. 따라서 이제 4B가 있고, 네. 2B는 거기에 따라서 진하기가 연하고, 4B는 좀 진하기가 약간 좀 물렁한 듯한 느낌이 있지만, 또 풍부한 톤을 내기에 유리한 그런 게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제 색깔을 입힐지, 어떻게 드로잉을 할지, 그걸 자기가 판단을 하면 괜찮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요거처럼 이렇게 나는 지금 중간 톤을 했다. 나는 지금 어두운 톤을 그리고 있다. 이랬을 때 어두운 톤을 내가 하고 있다면 약간의 선의 힘이 좀 더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림자까지. 이래야지 그려가면서 자기가 내가 어떻게 안 헷갈리고 그리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반사 색깔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제 그림자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또 제일 어두운 톤에 대한 그 전반적인 생각,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물론 여기에는 크게 보면 그냥 밝고 중간 어두운 색깔 3단계만 탁 드러날 수 있게끔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톤 깔 때 선이 안 뭉치고 예. 막 뭉쳐가지고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그럴 때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없이 잘 쌓는 방법, 뭐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을까요? 선 연습 많이 해야지. 선 연습을 많이 해야. 그러면 이제 아, 자연스럽지. 근데 선이 막 삘뚝빼뚝하고 뭐 선이 진했다가 약했다가 연했다가 이러는 게 한 면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밝은 톤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진한 게 있고 막 이렇게 연한 게 있고 뭐 이러면은 힘 조절이 안 되면. 예, 이 밝은 톤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네. 괜히 쓸데없는 선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중간 톤 자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톤에 대해서 정확하게 색감을 낼 수 있어야지. 그러면은 뭉개지더라도 톤만 맞으면 다 맑아 보이게 돼 있어요. 톤이 정확하게 정확해 보일 수가 있는. 여기 일단 충분히 이제 어두워질 때까지 이제 일단 쌓아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직육면체 같은 경우는 아니, 정육면체구나. 육면체. 육면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밝은 면이 앞으로 올수록 밝아지고 뒤로 갈수록 흐려지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또 이 육면체니까 요 모서리 부분이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요 모서리 부분이 제일 어두운 자리예요. 제일 어둡다는 얘기는 어두운 톤 3번 자리. 요 모서리 요 자리가. 네. 그럼 여기 요쪽 모서리는 한 어두운 톤 2번급쯤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3번급이라면. 그런 식으로 톤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본 거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요 동네가 다 어두운 톤 2번에서 어두운 톤 요 위로 올라가면 3번 톤이고 이렇게. 그래갖고 좀 더 선을 세워갖고 단단하게 그려주면서 그게 이제 어두운 톤 2번에서 저 중앙으로 오면서 어두운 톤 1번급. 이렇게 만약에 어두운 톤만 본다면. 그러니까 약간 톤에 대한 어떤 밝은 톤 1, 2, 3번, 중간 톤 1, 2, 3번, 어두운 톤 1, 2, 3번,
뭐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서로. 이게 어떤, 서로 이게 그 어떤 신호랄까, 뭐.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면 또 어두운 톤 1번급. 일로 가도 또 어두운 톤 3번에서 2번에서 1번급.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톤 3번, 중간톤 2번, 그리고 반사, 그림자가 되는. 그거를 처음에는 조금 뭐, 뭔 소린가? 네. 이럴 수가 있지만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그게 이제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드로잉 시에 카메라를 보고 그리는 것은 겉이 좋을까요? 아니면 눈으로만 보고 그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 정물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대로 대상을 보는 게 제일 좋죠. 톤 배우는 같은 거 볼 입장에서는. 때는 예? 톤 근데 같은 이제 거볼 때는 톤도 뭐 이렇게 좀 사진을 아주 잘 찍어 놓은 거 같은 경우는 모를까? 좀 조명이 좋게 해 놓으면은 그대로 보고 그리면서 하는 게 더 좋긴 하죠. 명암이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 놓으면 사진이 좋지만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실물을 보고 예. 네. 요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밝음에서 중간 어둡고 반사 그림자에 대한 요런 거 이러는 거를 보면서 입체감이 이제 어떻게 나는지 그거를 좀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밝은 톤에 그러니까 어두운 톤에서 어두운 톤 2번 어두운 톤 1번 그 다음 중간 톤에서 반사 톤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단계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은 그 다음 또 중간 톤 같은 경우는 또 역순이에요. 또 이렇게 꺾이는 이 밝은 톤에 꺾이는 요 자리가 약간 명도 대비가 좀 일어나갖고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어두워 보일 수가 있어요. 요 자리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간 톤 중에는 조금 제일 어두운 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가 중간이 이제 좀 중간 톤 2번급 그 정도쯤 그래 놓고 요 아래쪽이 좀 그나마 덜 밝아 보일 수가 있는 그나마 여기는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뭐 하다못해 뭐 깨진 것까지 뭐 앞쪽이니까 뭐 깨진 것까지 이렇게 이제 그릴 정도로 앞에는 이제 좀 신경을 써서 강하고 이런 거. 그리고 이쪽은 또 이렇게 중간 톤 쪽에 좀 이렇게 매우 어두워 보이지 않은 이유는 또 여기가 또 이렇게 반사가 돼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반사가 되는 것처럼 이쪽에서도 반사가 돼갖고 요 아래쪽이 생각보다 이렇게 어둡지는 않아요. 중간 톤 중에서 이렇게 좀 흐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중간 톤 중에서 제일 밝을 수 있는 자리는 요 모서리 자리예요. 요 꺾이는. 여기서도 이제 여기가 요 모서리 요 자체가 어두운 자리래 갖고 그거에 대비가 일어나 갖고 여기가 좀 더 다른 중간 톤보다는 요쪽 동네가 약간은 좀 이렇게 깨진 거든 약간 밝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 중간 톤 중간 톤 중에서 여기가 중간 톤 중에서 또 여기 밝은 요 자리가 또 제일 어둡잖아요. 여기가 왜냐하면 명도 대비가 일어나는 거. 여기도 명도 대비가 일어나 갖고 네. 옆에 어두운 게 있으면은 아무리 중간 톤이어도 조금 더 밝은 중간 톤이 돼 보인다는 거죠. 그런 거가 있다는 거. 의도적으로 대비를 주는 거죠. 아니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네, 실제적으로도. 위에 사진이 그렇게 보이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비가 일어나니까. 사진도- 여기도 지금 뭔가 모서리 쪽이 좀 더. 사진을 위에 있는 것처럼 찍으실 수만 있으면 좋은데 예. 그렇지 못하면 실물을 보는 게 낫죠. 그렇죠. 저 윗사진이 아주. 그러니까 여기가 또 이게 반사가 되니까 여기가 환하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렇게 뭐 어두워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런 외곽 쪽이 조금 더 톤이 좀, 중간 톤이 좀 있어 보이고. 요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으면. 그리고 잘 보면 또, 뭐 하다못해 여기 또 깨진 것까지도 있어요, 또 이렇게. 네. 그만큼 앞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밝고 강하고 그 다음이 자세하고 뭔가 깨진 거라도 그릴 정도로 앞쪽을 이제 이렇게 우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그림자니까 이제 그림자 느낌이 좀 더 이렇게 아랫부분 느낌을 좀만 더 이렇게 내주면 여기 그렇고 그림자도 제일 어두운 거는 이제 어두운 톤 2번급이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고요, 같이. 네. 어떤 데는 그림자가 막 사방에서 들어와갖고 뭐 몇 개 되고 뭐 어떤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기도 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한다면 그림자에 대한 그 제일 어두운 영역은 어두운 톤 3번, 2번. 제일 어두운 게 어두운 톤 3번이니까 그거를 좀 그래갖고 한 몇 장을 그려보면 이제 웬만큼 이제 걔네들에 대해서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밝은 톤은 몇 뒀다가 맨 나중에 그냥 이렇게 그냥 앞에 환한 데를 이제 가볍게 연하게 이렇게 만지다가 중간으로 넘어가면은 조금씩 색을 좀 입혀줘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밝은 색깔도 뒤로 가면 흐려져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그 바둑알을 보면 앞에서 보면 그냥 선명하게 흰 바둑알과 새까만 바둑알이 이제 이렇게 앞에 탁 드러나게 되죠. 그랬을 때 밝고 새까맣고 흰색이 흑백이니까 바둑알로 생각했을 때 그래갖고 맨 앞에 어떤 상황에 맨 앞에서 있을 때 바둑알의 흰 알과 까만 돌 요 돌을 봤을 때 아주 까맣고 아주 밝고 이래요. 일단 그 공간으로 이제 생각할 때. 근데 요게 한 10m 정도 갔다고 쳐봐요. 이 흰 알과 까만 알이. 그리고 10m쯤 갔다 생각하면은 이 흰 알과 까만 알이 색이 빠져요. 까만 알은 이 정도. 흰 알은 약간 회색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10m 정도 갔다고 치면. 그리고 한 50m 좀 갔다고 쳐요. 그러면 이 까만 색깔이 좀 회색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흰 그 돌은 그것도 약간 회색 같이. 반회색. 이게 한 50m쯤 됐을 때. 50m, 10m. 여기는 이제 앞에. 한 100m나 200m쯤 가게 되면은 둘 다 그냥 뿌예요. 둘 다 구분하기 어려워요. 이게 이제 한 물체의 어떤 밝고 어두운 것이 저 뒤로 빠져갈 때의 어떤 톤의 변화예요. 공간의 변화. 이게 이제 그 이유가 어떤 이 공기의 입자가 갈수록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갖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공기 엉금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얘가 한 10cm, 아니 20cm밖에 안 되는 어떤 그 물체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20cm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제 이렇게 앞물체에서 중간에서 뒤로 간다 치면 이거 이렇게 10m, 100m 가는 것처럼 뻥을 쳐야지 그림이 좀 입체감이 훨씬 더 실감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좀 감안하시는 게. 지금 미술 전공 안 하신 분의 입장에서 예.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아하하.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아무거나 물어도 돼. 네. 편하게.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다 전공 안 하신 분도 있고 편하게 막 선생님 그림 얼마나 그리셨어요? 이런 것도 네. 시간이 이제 6시라
5초, 4초 후 방송 종료. 자동으로 되네요. 자동으로? 네. 그럼 자동으로 끝나는 거야? 그건 아니지. 끝난 것 같아요. 이거 뭐지?